좀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게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현재 가동 중인 중국 공장이 우리 SK 뭐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 공장도 있는데 네. 거기에도 적용을 같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최신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이제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와 못하게 하는 거네요. 네, 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행히게 뭐 1년간 유예를 적용받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반도체라는 게 이 산업이 빠르게 이제 계속해서 최신 네. 기술로 소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기술 투자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교수님 미국이 말하는 그 보조금이요. 네. 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가 봅니다. 일단. 네, 지난 2월 28일 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액과 현금 흐름, 매출액 예상 수익 등 그 상세한 내용의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아 이걸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고요? 네. 그다음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약 한 뭐 25억 정도 삼성전자의 경우에 예.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당초 예상, 그러니까 제출한 예상액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은 보조금의 75%까지 환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기업이 낸 수익을 그렇죠. 미국 정부한테 75%까지도 다시 토해내라고요? 다시 토해내라. 그 게다가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하면은 기업 경영 및 그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네. 생산 시설의 접근까지 허용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기업 기밀 다 빠져나갈 텐데 예. 매우 이게 진짜 억지스러운 주장인 거죠. 그 보조금을 받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재무 상태는 뭐 공개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생산 시설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거는 이거 최신 좀 기술을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미국이 갑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미국 상황인 시장을 거죠.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 정말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 안 받고 생산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안 네. 되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미국이 제시한 5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단순히 이게 세액공제나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조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보조금을 안 받는다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택일해라 이거군요. 네. 정말 네. 곤란합니다. 어떻게 이게 될까요? 결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 관련 원천 기술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보조금 신청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건데 다만 네. 우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조건을 완화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좀 외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조금을 받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른바 그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들어간다는 건 또 이제 반대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끊겠다, 함께하지 네.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중국과의 관계가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 시장도 생각하면요. 그러면 근데 중국을 포기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소비 시장이자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메모리 생산 거점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지었고 수저우에는 패키지 공장을 두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우시에라고 하는 도시에 D램 공장을 갖고 있고 예. 충칭에는 그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우에 낸드 플래시 40%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D램의 5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상당한 양이군요. 네, 거의 반을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접게 되면 이 공장들도 장기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죠.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 현재 상황은 그 연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시진핑이요. 네. 예, 시진핑 미국을 상대로 이제 강대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돼서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의 노력 필요할 텐데 정부는 어떤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한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9일 안덕근 그 통상교섭부장이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리고 이제 뭐 산체스 하원 의원, 뷰캐넌 의원 등 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고 있고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 회장과 그레이브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조건을 좀 예외적으로 적용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시원한 대답은 아직 못 얻은 건 상태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이제 미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4월 26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그렇죠. 갖기로 국빈 초청을 받게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대북 억제책이라든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그리고 문화 인적 교류, 뭐 지역 국제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합의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 문제는 당연히 논의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외국에만 나갔다면 이렇게 사고를 저질러서 이번에 또 어떤 실수를 할까 걱정이 돼요. 이번엔 좀 뭔가 좀 국익에 도움되는 성과를 좀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적 노력 외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고 그동안 그 무역 흑자의 큰 몫을 차지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수출 주력 산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 이름이 떠올라서 이게 대기업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저도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보면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소부장 중소업체들을 키워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투자 그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 특례 제한법과 더불어서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K-칩스법 이거가 좀 빨리 통과돼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굴욕적으로 외교해서 뭘 얻어내려고 구걸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 주권 국가로서 상호 국익을 추구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그 실용 외교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하여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미국과 잘 협상해서 중국에서는 군사용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좀 이렇게 예. 영역을 구분해서요. 그렇죠. 네. 산업용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하겠다 하면은 미국도 어느 정도 용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첨단 반도체만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고 산업체 반도체는 중국에서 이제 하는 이렇게 좀 이원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이 내놓은 그 반도체 지원법이 국제 무역 관행에 상당히 좀 어긋난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전문가들도 이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예. 우리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대만의 TSMC도 독소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회장이 그저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우리나라도 빨리 전환을 하고 네. 예,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남미, 동남아 국가로 이렇게 수출선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관훈경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제정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대응 또 해결 방안 등 함께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대중교통